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화요일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 출발하면서 지금은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흐름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전일차 낙폭이 크게 발생이 되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와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는 이제 외인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또 상승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조금은 좀 관망을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슈를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대 급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아무래도 장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을 좀 잡을 때 좀 어쩌면 좀 이렇게 장 중간에 매수보다는 3시 좀 넘어서 좀 이제 나중에 좀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시점을 좀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3시 넘어서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면서 양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낙폭 발생한 국내 증시, 앞으로의 대응 시점은입니다. 지난주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국내 증시가 지난 이틀간 크게 조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3월 저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급반등을 해주면서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대응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전체 시장 흐름의 이탈, 주도주의 흐름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에서 다시 경기 민감주로,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와 우선주 쪽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최근 이 주도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 역시 잠시 후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미국 FDA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 긴급 사용 취소 관련주 영향은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정부 증권세제 개편 윤곽,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우선주의 지속 상승, 매수해야 할까 관망해야 할까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클로로퀸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또 유사 약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복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던 그런 약물들인데요. 간밤 FDA는 이 약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장 합병증 보고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혜택보다는 더 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한 임상 시험을 중단했다가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의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클로로킨 관련주들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로로킨 성분이 포함된 항말라리아제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신풍제약이 오늘장 6%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신풍제약 우선주와 BC월드제약 같은 경우에도 동반으로 낙폭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클로로킨 관련주들은 깊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증권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상장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일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면 부과 방안이 확정이 되면 3억 원 미만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공청회와 당정청 회의를 걸쳐서 최종 확정을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금융투자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0.25%인 거래세를 매년 0.05%포인트씩 단계별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거래세는 낮추면서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이에 따라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주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우선주로 옮겨오면서 이 우선주들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우선주들의 강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재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엇갈리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보통주 대비해서 과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선주 10개 중 4개가 보통주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SK증권과 삼성중공업, 일양약품, KG동부제철, 금강공업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SK그룹주 우선주 몇 종목, 그리고 삼성물산 우선주 등 여러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우선주들의 급등은 증시 랠리의 끝물 신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수를 해야 할지 관망을 해야 할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간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7%, 코스닥 지수는 7% 넘게 폭락한 건데요. 하지만 다만 오늘은 양시장 모두 4% 넘게 오르면서 상당 부분 어제 내림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만 잠깐 이렇게 하락을 한 건지 앞으로는 조금 안심을 하고 봐도 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전일자 낙폭에 대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예, 미증시를 봤을 경우에도 이제 연준이 개별 회사채 매입으로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그런 경기부양책으로 좀 인해서 전략 후광 등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외인의 선물 포지션이 좀 계속적으로 선물 매수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좀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기보다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그 흐름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조금 좀 관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장 흐름들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제 환자들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정 확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시장인 만큼 아무래도 6월 중 하반기 시장이 이렇게 좀 가급적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 매수 시점을 좀 잡기보다는 종가 위주로 좀 보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를 계속적으로 자기보다는 좀 현금 보유량을 좀 어느 정도 좀 쌓아 놓으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나중에 좀 매수 시점이 좀 타이밍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좀 이제 그때 현금을 보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단기 이슈로서 단순하게 이슈로서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어찌 보면 좀 폭탄 돌리기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터지지 않았나.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면서 좀 안정세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쩌면 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반등으로 해가지고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 2100선 회복까지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으로 좀 이제 보시면서 진입 시점을 잡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겠고요.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아래쪽에서 외인의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좀 쌓아가는 물량들이 외인의 수급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의 흐름들이 안정세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이 나중에 차후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것이 또 좋아 보이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 반등을 한다고 해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다고 해서 상승 기대감을 크게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매수 타이밍을 노릴 때는 종가 매수가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도주의 흐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면 단연 뭐 IT주, 플랫폼주 그리고 바이오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도주가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주도주가 바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주도주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좀 하면서 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언급을 좀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언급한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꽤 많이 올라간 상승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기 테마로 이게 보기보다는 다중 테마로서의 그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만 3천 원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6월 12일 날 3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중복에 대한 그 다중 테마성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좀 이게 짚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현재 테마성의 흐름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의 흐름들이 지금 어쩌면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상에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약간씩은 좀 쉬어가면서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주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재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두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나, 지금 좀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는 타이밍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드리자면은, 코스피 잠깐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낙폭이 한번 크게 나와준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크게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준 모습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주도주인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지난주 전일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내려줬다가 다시 또 이제 추세를 그대로 회복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낙폭이 나와주지만 다시 또 이제 올라와주면서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나와줬습니다는, 낙폭에서 추세가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 좀 위험한 모습들이 나와줬지만은 다시 또 이제 추세를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 주도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 주도주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의 상에서는 어쩌면 이제 현재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빠진 것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시장 주도주가 흔들리지 않았고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시점을 좀 늦춰달라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흐름을 분석해드렸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주도주 굳건하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다만 매수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지금은 일단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그 시점을 조금 늦추셔야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선주에 대한 과열 양상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9거래일째 상한가를 쓰고 있고요. 이외에도 상한가를 쓰는 우선주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하한가를 쓰는 우선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등락이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주들 정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우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좀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내려가는 종목들도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어쩌면 삼성중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상승을 계속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와, 이 종목을 내가 왜 못 샀을까? 라는 한탄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에도 우종목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 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쩌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우종목, 우선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호가창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 우선주입니다. 삼성중공 우선주를 봤을 때 지금 상한가에 지금 매물이 있는 게 7,8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하단 부분에는 굉장히 얇습니다. 호가창이 굉장히 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은 이거 좀 잡았으면은 내가 수익을 그만큼 내지 않았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선주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호가창이 굉장히 얇습니다. 호가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은 분들이나 좀 어쩌면 이게 계속적으로 좀 이제 계속 그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순간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상단 부분에 물리게 되면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서 계속적인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한 번씩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적인 흐름들로 해가지고 나와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접근하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물리는 경우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어렵습니다.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매매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어쩌면 개인 투자분들은 좀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 번 더 재차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능하거나 또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워낙에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어제는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다시 급등. 참 종잡을 수 없는 시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떤 투자와 판단 기준을 가져가서 시장을 같이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어떤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이 되게 또 요동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시점 쪽에서 그래도 지금 시장의 현주소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시장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끄름까지 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봤었을 때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 그와 함께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미국의 S&P 500 이 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월등히 강한 힘을 보여줬던 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만큼 저점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마 지수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탑을 찍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볼까요? 다른 이제 S&P 500 저점 대비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당연히 상해 종합 지수보다도 월등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에서 주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죠? 특히 많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 골도 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제 나왔던 충격들이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 꾸준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다른 타 시장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히 가장 자연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54%, 지수가 54% 올라왔습니다. 혹시 수익률이 54% 이상 나오시나요? 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82% 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지수의 강한 상승이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올해 1월 달 고점인 2277, 거의 이번에 고점대를 보게 되면은 비슷하게 2200선 부분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사태 없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빠르게 올라왔던 흐름들이 이제 부담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해 고점도 넘겼죠. 그래서 작년 9월에 고점이 770포인트인데 그 정도 부분까지 바싹 다가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의 충격들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지수만 먼저 올라갔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선전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보게 되면은 올해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는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충분히 받쳐주는 세력들이 있죠. 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개인들이 11조 원대를 매수를 하면서 이를 다 어느 정도 호가를 받아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장의 힘이 여기서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 잠깐 살펴봤었던 OECD 경기선행지수도 한국이 오히려 선전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보다도 지금 오히려 좀 잘 견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부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들, 그러니까 즉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게다가 또 반도체 쪽도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도 가장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탄력도 가장 좋았다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서 나간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이만큼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글로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국내 상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뒤따라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경제 체력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괴리감을 어느 정도 좀 좁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어떤 속도가 과열이 됐다는 모습들이 특히 오늘도 앞서 잠깐 이슈에서도 나왔지만은 우선주 관련된 쪽에 대한 이상 급등이라든가 특히 방산주의 강세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과열 징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들도 같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어떤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PER과 PBR 기준으로 돼서 얼만큼 움직였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코스피 PR을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한 뭐 10배, 많이 움직여봐야 한 12배 이 정도까지 보였던 부분들이 일단 지금 24배 이상으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들은 변한 게 없는데 주가만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괴리감, 이 부분이 일단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PBR 같은 경우 지난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약 한 0.6배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0.9배, 즉 한 배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쪽에서 아직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용잔고입니다. 지금 한때 6조 5천억까지 급락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지난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1조 5천억대까지 빠르게 올라갔죠. 물론 지금 예탁금이 어제 같은 경우도 더 늘었습니다. 한 45조 이상으로 예탁금이 충분히 보강되다 보니까 어떤 과거 20조 원대에 비교하는 지금 신용잔고 추이와 한 40조 원대 이상에서의 신용잔고 추이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앞서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상승세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이겠죠. 그런 어떤 레버리지의 강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경고음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앞으로의 시장의 포인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물론 오늘 어제 하락했다가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미스터 마켓이 암시를 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200선을 앞둔 흐름들 쪽에서 계속 시도는 하되 어느 정도 어떤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지표들의 흐름들을 확인하겠다는 시각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기적 관점으로는 유동성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회복하는 글로벌 시장과 전반적인 흐름들을 같이 눈여겨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유동성까지 보강된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패턴이나 시각으로 이 정도 부분이면 지지할 거야, 이 정도 부분이면 저항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뭐 ETF나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을 일단 유의를 하시면서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 중심으로는 계속 저점 매수는 가능하되 어느 정도 여기가 바닥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작게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이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일단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어떤 최근 들어서 한 1, 이틀 사이에 펀드멘탈을 반영한 고점 대비 단기 낙폭주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종목들을 쭉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JW생명과학, 동아소시홀딩스, 에스텍파마, 뭐 대한약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죠. 게다가 또 이번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대표 주자인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뭐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대상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또 KINX 이런 종목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의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나왔다는 부분들 이 부분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면서 추세 흐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두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SK죠. 특히 이번에 17일부터 이제 관련된 절차가 들어가면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IPO 이슈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대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SK 시가총액이 이제 21조 원대 부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들은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해서 특히 SK증권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일단 그룹주가 아니죠. 무늬만 그룹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되 이런 쪽으로 차라리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보실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0만 9천 원대 밑에서 어떤 매수가를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1차로 어떤 37만 원대, 손절가는 28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일단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대상이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번에 집밥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수혜,
장이나 조미료, 특히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또 재료들이죠. 게다가 또 HMR, 또 감치가 아니고 김치죠. 이쪽도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550억대, 한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인데, 시총이 8,800억대, 주당 순자산 28,000원대가 조금 못 되죠.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26,000원대 부근이면은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는 1차로 3만 원대, 손절가는 23,500원대로 다양한 전략 쪽에 음식료 중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를 충분히 어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라는 관점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를 또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시장과 단기 낙폭 과대주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5%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의 현대바이오는 오늘장 상한가를 썼는데요. 대주주인 CM팜이 무고통 항암제로 개발한 폴리탁셀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8위의 유니퀘스트 역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7위의 CJ는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6위의 삼성전자도 오늘장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HLB, 4위는 두산인프라코어, 4위는 SK증권, 2위는 휴마시스, 1위는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5위는 HLB입니다. 지난달에 3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성공한 후에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4%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99,500원으로 예상 끝내 음봉으로 갈 듯 곧 월급날 비싸게 추매해도 좋으니 올려라. 분위기가 어제처럼 오후 2시 폭락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오늘 종가를 99,500원으로 예상한다고 음봉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그 떨어지고 올라가고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아직 못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HLB 자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유상증자 네. 성공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고 자금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에 대한 그 임상이 이제 완료가 됐고 임상이 예. 미국에서 3차 치료제로 가냐 뭐 4차 치료제로 가냐라는 이슈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그 관심은 시장에서 좀 있을 거고요. 뭐 일단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 HLB 지금 자리로는 굉장히 좀 한 번 더 매력적인 자리까지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까요? 분위기가 어제처럼 오후 2시에 폭락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시장 전체적인 비관론인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가 좀 같이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럴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문제가 됐던 대북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오지 않겠냐? 세컨 웨이브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약간 좀 대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원래 해소가 좀 되면 좀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주봉을 띄워놨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사실 유상증자 성공하면서 한번 지금 12만 원을 한번 돌파했다가 조금 약간 눌림목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네. 일단은 전고점까지 가려고 하는 성질은 항상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지금 이 추세를 잘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상증자 성공 이후에 좀 상승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눌림목을 잘 줬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4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각 소식은 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를 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임 여러분 기다리면 본전을 하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소문이 흔들어도 이왕 들어온 거 기다리세요. 외국인 매수 전환 기관도 곧 따라오겠군 기대.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보려면 거래량 5천만 주는 되어야 점점점 매수들 열심히 하세요.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기다리면 본전은 하는 종목이다. 소문이 흔들어도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결국에는 이제 매각 이슈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중국에서 이제 늘리고 있죠. 예.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포크레인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한 1억 이제 1조 정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되는 사업을 팔 수밖에 없다. 그 정도 가치를 받으려면 그러면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지금 매각 이슈가 부각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사실은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음봉을 계속 내고 있지만 되게 이쁘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다. 일봉만 보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주봉, 월봉을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매각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고 일단 중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만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게시글을 그럼 바로 볼게요. 오늘 외국인 매수 전환 기관도 곧 따라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수급은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전문가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수급은 오히려 좀 기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이슈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가 좀 더 활발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원래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 기관들보다는 약간 개인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개인들이 예전 같은 개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네. 보니까 맞아요. 어제도 사실은 개인이 성공을 했죠. 떨어진 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네. 사실은 그거가 결국에는 지금 오늘 다시 성공했다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뭐 아주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말이 계속 꼬이네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뭐 그러한 점도 이제는 괜찮다. 옛날에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SK증권입니다.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으로 SK 관련주들이 사흘째 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드디어 동전주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일단 저도 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또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이거 매도하는 사람은 주식 접어라. 내일 상한가다. 조만간 통곡 소리 좀 날 것 같은데 500원 가야 정신 차림. 다시 지폐주로 등극했다. 좀 더 신나게 올라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게시글들이 있네요. 첫 번째 게시글은 이거 오늘 매도하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뭐 신의 영역인 것 같고 네, 그죠. 일단 SK 바이오팜의 상장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슈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주 SK 말고는 그닥 그렇게 수혜를 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SK 증권이 왜 올랐냐라고 빠졌을 때 상장 인수사 관련돼서 이제 상장을 도와주는 회사 역할을 하는 걸로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그동안 이제 SK증권은 여러 가지 항상 매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에 비하면 훨씬 더 좀 건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부분 뭐 다음 주에 이제 기관들의 뭐 이제 사실은 물량이 좀 나올 거고 네. 물량이 체크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23일쯤 되면 이제 청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 관련된 주식들은 좀 움직임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인수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폐주로 등극했다. 좀 더 신나게 올라가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좀 상승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지폐준이 동전준이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냥 뭐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SK증권이 워낙 상장 주식 수가 많고 지금 뭐 1,000원대 있다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뭐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뭐 그렇게 뭐 동전주다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수익률의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적인 접근으로 지금 이 종목을 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전주냐 지폐주냐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2위는 휴마시스입니다. 이 종목이 셀트리온과 코로나19에 대한 항원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면봉으로 코나 입에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직접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직후 15분 이내에 그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를 들고 싶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이제 뭐 상한가를 가서 고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네. 예,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예. 일단은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8거래일 연속 하방 속에서 버틴 주주들 자축합시다. 오늘 3,700원에 입성한 신입 인사드립니다. 잘 들어온 거겠죠? 목표가 어디까지들 보세요? 겨우 300주 샀다. 에고 더 샀어야 했는데 내 간은 왜 이렇게 조망만 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귀여운 깜찍한 게시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글부터 확인해 볼게요. 8거래일 연속 하방 속에서 버틴 주주들 자축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휴마시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자축해야 되겠죠. 예. 8거래일 동안 빠지는데 잘 버티셨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오늘 나온 뉴스는 굉장히 좋죠. 시장 분위기도 그렇죠. 좋은데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과의 협업이라는 말 자체만 해도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이슈겠죠. 네. 예,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빅 이슈인 것 같고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좀 랠리를 보이는 모습이고 뭐 상장가는 뭐 이제 스펙 상장으로 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2,000원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셀트리온과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어떤 이제 진단 키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뭐 나뉘겠지만 지금은 먼저 선 반영해서 주가는 좀 먼저 가는 모습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셀트리온과 협업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삼성중공우입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9거래일째 상한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새빨간 스캔들이 한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스탑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만 가겠지 했는데 그게 벌써 9일이나 지속이 돼서 이제는 진짜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 스탑을 들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이제 그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의견이 같네요.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전에 50만 원 간다고 쓰긴 했는데 대박이네요. 그런데 난 어제 매도함 이런 다들 불나방처럼 그만 들이대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까? 난 30만 원까지 내려도 안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한 번에 엮어서 볼게요. 9거래일째 상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좀 과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좀 좋을 때 마지막 끝물에 뭐 항상 그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온다. 뭐 이제 사실은 본주와의 괴리율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은 지금 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삼성중공업 우선주만 올라가는 그런 예.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혜택을 본 주주들은 뭐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새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자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예, 최근 들어 좀 많이 좀 화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뭐 좀 관심이 없다가 좀 올라오니까 좀 관심을 갖는 중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만 원대 초반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 푸드나무 이제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랭킹닷컴이라고 차승원 씨가 선전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분이 선전하는 바람에 사실은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인지도가 굉장히 좀 상승을 했고요. 네. 2분기 실적은 지금 많은 이제 한 2개 회사에서 애널들이 이제 이거를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 뭐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대부분 회사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푸드나무는 2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중국 진출의 기대감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없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식품 회사들이 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뭐 상장 공모했을 때 상장가가 24,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간신히 좀 넘어왔죠. 그래서 한 27,000원 미치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5,000원, 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차장이 뽑은 핫한 관심주 푸드나무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종목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